안녕하십니까. 예, 활성산소, 음이온,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산소, 이 세 가지를 활용한 자율신경 조절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산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기 중에 한 20%에서 21% 정도 이렇게 들어있죠. 그 다음에 산소보다 훨씬 더 반응을 잘하는 산소가 활성산소이죠. 반응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다른 물질을 산화를 시킨다라는 건데, 다른 물질로부터 전자를 뺏어오는 그런 분자, 예를 들어서 녹을 쓸게 한다, 이게 이제 산화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도 이 활성산소가 산화를 시켜서 세포를 파괴를 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또 우리 몸속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이 활성산소가 쓰이기도 합니다. 자, 이 활성산소와 반대되는, 즉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이 공기음이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공기 중에 들어있는 음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샤워를 할 때도 나오고, 가습기에서 나오고, 분수대에서도 나오고, 나뭇잎에서도 나오고, 산에 가면 나오고, 이게 이제 음이온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그 음이온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전자를 의미합니다. 아까 산화가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산화를 막아주는 것이 음이온, 즉 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자가 활성산소에 들어가게 되면 활성산소는 안정화가 되어서 그냥 일반적인 산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산소,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그 다음에 활성산소,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음이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율신경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면역세포와 결부를 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자 구경을 하러 가는 겁니다. 아셨죠? 이 손등을 확대를 해서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네? 핵! 역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노란 가운을. 자, 손등을 확대를 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주름이죠. 이 주름 때문에 우리 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답니다. 아직 못 들어갔죠? 안에 들어갔더니 혈관이 나오고, 혈관 속에 들어갔더니 림프구라고 하는 혈구가 나왔습니다. 이 속을 또 뚫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핵이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핵이 나온 겁니다. 세포 속에 들어있는 핵입니다. 아셨죠? 세포 속에 핵이 들어있습니다. 이 핵 속을 뚫고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미토콘드리아는 이 바깥에 있어요. 이 핵 속에는 DNA가 들어있죠. DNA.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DNA가 이렇게 있더라라는 거죠. DNA 속으로 또 계속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들어갑니다. DNA는 원자들이 붙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또 들어가면 이제 원자가 한 개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십니까? 자, 원자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원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분자죠. 원자 속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요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의 근본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을 하려면 곱하기를 하려면은 구구단을 알아야 되고, 영어를 하려면 ABC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한글을 하려면 기억니은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자연과학을 하려면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고는 아무 이야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들어있을까요? 핵. 또 중성자, 양성자, 광자, 전자. 와, 박수 한번 치십시오. 박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네요. 자, 들어가면 전자가 먼저 나옵니다. 이게 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전자는요, 이런 배터리에서 흘러가는 불을 그냥 이겁니다.
자, 이 물컵 속에도 전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소 빨간 게 산소이고요. 이 하얀 게 수소입니다. 이렇게 물 분자 한 개가 서로 또 수소 결합을 해서 이렇게 결합이 되어져 있는데, 이 상태로 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물컵 속에 물이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끊어져 버리면 이 물은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끊어질 때, 여기가 끊어질 때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샤워할 때도 물 분자가, 물줄기가 깨지죠. 이래서 전자가 나오고, 샤워를 하고 나면 몸이 개운해진다는 겁니다. 좀 샤워하시면 개운하십니까? 네. 그래서 매일 아침 뜨겁게 샤워를 하면 매일 한 번씩 몸을 돌려주는, 몸을 기분 좋게 해주는, 즉 전자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는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 가습기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그런 전자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분수대에서도 전자가 다 나오게 됩니다. 이런 데서도. 그 다음에 이제 등산을 가게 되는데, 등산을 가도 숲속에 음이온이라고 하는, 즉 전자가 많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이 나뭇잎, 물을 빨아들여서 물을 증산시킵니다. 날아가죠. 이때 여기서 깨져서 나옵니다. 전자. 집 안에다가 화분을 많이 심어 놓죠. 뉴욕에는 나무가 굉장히 많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뉴욕은 공기가 맑은 겁니다. 물론 바다가 옆에 있어서 확산에 의해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눈으로 잘 보셔서 아실 겁니다. 나무 속에 집이 있죠.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서울은 그런 데가 별로 없습니다. 나무 속에 집 있는 데는 없어요. 나무 따로 집 따로 막 이렇게 있죠. 그게 공기 질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수롭지 않은 공기로 보일지 모르지만 공기 질의 차이, 사람한테 끼치는 영향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산세베리아가 음이온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사가지고 선물도 주고 집에도 갖다 놓고 그러죠. 이게 다 뻥입니다. 왜 뻥이냐면요, 산세베리아에 물 별로 안 줍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죠. 냅두면 된다. 공기를 정화시킨다. 물이 들어가서 증발이 되어야 공기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쪽에는 음이온을 넣어준 곳이고요. 이쪽은 막아서 음이온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쪽은 들어갔었고요. 여기는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녹이 쓸고 녹이 안 쓸고, 이게 여러분 몸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염증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염증은 항상 여러분 몸속에서 생기는데, 그런 염증을 줄여주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피를 뽑아서 이렇게 많이 살펴보고 하는데요, 적혈구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경우에 음이온을 넣어주면 이 적혈구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떨어지는 원리는 뭐냐면, 여기에 표면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있어서 엉겨붙는데, 다 마이너스로 만들어 버리면 이걸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온열 때문에도 떨어지고 음이온 때문에도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뭉쳤을 때 이렇다. 이게 빨간 게 적혈구입니다. 적혈구에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이 적혈구의 주변에는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속이에요. 여기가 피속인데, 이 적혈구가 뭉쳐져 있으면 이 피속에,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가 이 적혈구랑 만나서 운반이 되어지는데, 뭉쳐져 있으니까 산소를 만날 기회가 적다. 떨어져 있으면 산소를 잘 만납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 능력이 올라간다. 아까 질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세포의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 적혈구를 분산시키면 산소 공급 능력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적혈구를 띄워놓는 게 가장 좋고, 항상 띄워놓으면 질병을 개선하기도 하고요,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이온의 효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몸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요, 생활 환경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골의 냇가에, 조그마한 냇가에 물이 흘러가다가 물이 이렇게 톡 떨어지는 폭포 같은 데 주변에 살고 있는 식물은 다른 데보다 덩치가 큽니다. 키가 큽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기억나세요? 그게 사람 몸에도 그렇게 나타나고요. 시골에 키우는, 예를 들어서 상치나 여기에도 이 음이온 물을 뿌리게 되면 훨씬 더 성장 속도가 커진다는 거예요. 자연에서 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종 효과 이렇게 적어놨죠.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젖산 배설시켜서 피곤함이 적다, 몸의 냄새가 제거된다, 노인의 냄새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피로, 아토피 제어, 항균성, 자율신경계통 제어. 요 자율신경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암, 고혈압, 당뇨기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체 전기 반응 교란 시키는 거를 정상적으로 좀 해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간질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성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천식 등등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자율신경이 조절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자율신경을 조절하면 면역이 조절되어지는데 어떻게 이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 자율신경 안에는 부교감신경이 있고 교감신경이 있는데, 부음이온이 많아지면 부교감신경이 작동하고 활성산소가 많으면 교감신경이 작동을 합니다. 교감신경은 눈 떴을 때부터 작동 우위를 차지하고, 부교감신경은 잠자기 시작할 때 우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잠을 주무시면 이 림프구의 숫자가 늘어나고, 림프구의 숫자는 T, B, NK 셀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NK 셀이 늘어나면 암세포를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밤 10시부터 새벽 한 3시까지 이 림프구의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거를 조사해 놓은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는 잠을 꼭 자주어야 면역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을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 시간에는 꼭 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더 많이 자는 게 좋아요. 이걸 늘려주어야 되니까. 요거 NK셀이라는 거, 내추럴 킬러 셀이죠. 자연 살상 세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가 암세포를 잡는 데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별로 좋지가 않고, 교감신경, 요건 뭐냐면 항상 긴장되어져 있을 때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 가립구가 더 많아집니다. 이 림프구보다 가립구. 이 백혈구로부터 분화되어져 나오는 세포는 림프구도 있고 가립구도 있는데, 정상의 우리 몸의 경우에는 가립구 60% 이상, 림프구 30% 이상, 요 밸런스를 잘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토피가 만들어지면 얘가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면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염증. 이런 데이터들도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립구 때문에 농이 생기고 염증이 유발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작동하는 즉 긴장한 상태가 되어지면, 긴장한 상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갈굽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긴장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면 이 과립구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위에 염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산소가 세포에 전달이 잘 되면 최종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면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올라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산소가 누구한테 결국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100만 개, 100조 개가 되는 세포한테 산소가 전달이 잘 되어지면 세포가 신진대사가 촉진되고 조절이 잘 되고, 호르몬 조절이 잘 되고, 뭐 되는 건 다, 내 몸이 하려고 하는 건 다 잘 되는 겁니다. 내 몸이 하려고 하는 건 다 잘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율신경이라는 거죠. 자율신경 조절. 자율신경 조절이라고, 자율신경이 뭐냐? 내 몸에 있는 신경이 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자율신경인 거죠. 나를 조절하는. 네. 이런 게 대표적인 게 호르몬 안에는 인슐린, 갑상선, 그 다음에 뭐 쉽게 말하는 뭐 에스트로겐, 여성 관련, 남성 관련, 에스트로겐,
엔드로겐, 테스토스테론 등등등등등 무지 많아요. 뼈를 만들어내는 호르몬, 감정을 조절하는 거, 스트레스 호르몬,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이건 스트레스로 열받는 호르몬이죠. 그 다음에 또 그 잠잘 때 나오는 멜라닌, 세로토닌, 눈 뜰 때. 멜라닌은 잠자는 거, 세로토닌은 눈 뜨게 하는 거. 멜라닌이 아니고 멜라토닌. 멜라닌은 그 멜라닌 색소, 멜라토닌. 자율신경 조절이 되니까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되고, 그래서 버블을 하면 잠겨. 자, 호르몬 조절이 되는 겁니다.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게. 두 번째가 뭐 있죠? 인슐린이 되는 거니까 당 농도 조절이 되죠. 그 혈당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호르몬 조절이 되면 여기와 연관되어지는 온갖 것들이 다 그냥 우울증 뭐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혈압 조절입니다. 이것도 여기에 나오는 호르몬과 관련되죠. 네 번째가 수면 조절하는 거죠. 다섯 번째가 배변이 잘 되게끔 해주죠. 배변 조절. 여섯 번째가 체온 조절이죠. 일곱 번째가 맥박, 심장 뛰는 거. 여덟 번째가 면역 조절입니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는 거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이 조절되어지는 것은 음이온 때문에 조절이 되어지고요. 교감신경은 활성산소가 나오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많아질수록 교감신경 긴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고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어지면 호르몬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문제가 밸런스 깨져버리고 당 조절 안 되고 혈압 조절 안 되고 잠 안 오죠. 변도 안 나오죠. 체온 떨어지죠. 맥박도 이 문제 생기죠. 면역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죠. 그럼 면역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에 교감신경에 관련되어지는 면역 세포가 과립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이온 부교감신경과 관련되어지는 게 림프구입니다. 그래서 이 과립구로부터 분화되어져 나오는 호산구, 호염기구, 호중구라고 하는 세포들이 있고요. 림프구로부터 분화되어져 나오는 것이 T셀, B셀, B세포, 그 다음에 내추럴 킬러셀, NK셀이라고 하는 이런 세포들이 분화되어져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 호상구, 호염기구, 호중구 이런 거는 농, 염증, 바이러스 이런 거 제거 이런 역할을 해고요. 이 T셀, B셀 이런 거는 항체를 만들고 항원을 제거하고 NK셀이 하는 게 암세포를 제거를 해요. 자율신경 조절을 잘 하면 자율신경 조절 원리 산소가 세포에 전달이 잘 되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되면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고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면 호르몬, 당, 혈압, 수면 이게 쭉 다 되는데 면역 조절도 잘 된다는 얘기죠. 면역 조절이 잘 되면 림프구하고 가립구의 밸런스가 맞아집니다.
이게 밸런스가 맞아져야 됩니다. 이게 65% 차지해야 되고 이게 60% 차지해야 되고 이게 35% 차지해야 됩니다. 근데 면역 밸런스가 무너져서 가리구가 항지되어서 이쪽으로 많아지면 암세포가 많아지고 얘가 많아지게 되면 아토피가 걸리고 뭐 각종 그런 피부병 질환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피부병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암이 덜 걸립니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음이온이 들어가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항지되고 림프가 35%를 찾아오게 되고 NK셀이 많아지고 암세포가 제거가 되어진다는 거. 혈압. 여기는 이 교감신경 이쪽이 항지되어지게 되면 혈압 상승합니다. 열받으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가리구가 많이 들어오면 혈압이 올라간다. 음이온이 많이 들어오면 혈압은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이야기 되는 겁니다. 체온 보실까요? 체온은 36.5도하고 37.2도 사이에 존재하면 이 밸런스가 맞아요. 65%, 60%, 35% 맞아요. 근데 이게 한쪽으로 서로 치우치면, 즉 열을 너무 체온이 올라가거나 체온이 너무 내려가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림프 밸런스가 이게 뚝 떨어져 버려요. 가리구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체온이 올라가도 가리구가 많아지고요. 이게 많아지고요. 체온이 내려가도 림프구가 많아집니다. 밸런스가 무너진다는 얘기죠. 체온을 정상적으로 잘 맞추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혈당 올라가고 림프구 이쪽 음이온 밸런스가 맞추어지면 이게 정상으로 조절이 되어진다. 요거에 60%냐 35%냐 요 밸런스가 이렇게 딱 맞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딱 맞춰주는 게 요겁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게 자율신경 요건데 요거를 딱 맞춰주면 이게 정상적인 조절을 다 한다는 얘기죠. 수면 보실까요?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되고 교감신경이 긴장을 하게 되면 불면이에요. 여기는 숙면이다. 그래서 음이온을 열심히 넣어주면 잠이 잘 옵니다. 그냥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기계도 많아요. 공기청정기에 음이온 발생시키는 거 다 붙어 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진 공기청정기는 안방에다 딱 갖다 놓고 공기청정기만 돌려도 나이 드신 80, 90 되신 분도 잘 잡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소가 세포한테 잘 가게 되면 자율신경 조절이 되고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어야만이 건강해진다. 자율신경 조절을 잘 하려면 음이온을 풍부하게 몸속에 넣어 주어야 산소가 세포한테 잘 전달되도록.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 심각한 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유럽에선 일반화된 이론이다.